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0년형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 그 중에서도 자동 변속기 모델인 DCT입니다. 벨로스터 N DCT는 지난 2018년 10월 국내에 출시된 벨로스터 N 수동 변속기 모델의 수동 변속기 대신 8단 DCT 변속기를 탑재한 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벨로스터는 2011년 데뷔한 이후에 판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워낙에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아반떼 플랫폼을 쓰고 있었지만 아반떼에 비해서 꽤 거친 승차감 때문에 극소수 매니아들 많이 사는 차였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해서 수차례 단종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북미 지역에서 저가의 스포츠 루킹카로 인기를 끌면서 그 덕분에 명맥을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단종된다는 확실하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호사가들의 입방아를 무시하듯이 2018년 2세대로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져 현재의 디자인과 현재의 플랫폼, 현재의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에 독일에 본사를 둔 M브랜드에서 첫 번째 양산 모델로 벨로스터를 선택하면서 기존의 스포츠 루킹카이던 벨로스터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서킷 주행을 염두한 하체 보강, 그리고 고성능 브레이크 등 본격적인 스포츠카로서 재탄생됐습니다. 지금도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은 벨로스터 판매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조사에게 마니아를 위한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수동 변속기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니아층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수동 변속기 운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데요. 사실 자동 변속기 모델의 출시는 이미 2018년부터 예상됐던 것인데요. 하지만 출시 시기는 조금 늦어져서 약 1년 반 후인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벨로스터 N DCT에 탑재된 습식 8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는 기존 건식 7단과는 달리 저단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전 구간에서 이전보다 부드럽게 동작이 됩니다. 변속기 내부에 오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더구나 이 오일이 변속기 내부의 발열 문제를 대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변속기 자체의 내구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변속기는 자동뿐 아니라 수동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도 수동 변속기 못지않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변속 패턴을 보면 엔진 회전수 허용 범위가 꽤 넓어요. 예를 들면 2단 5000rpm 전후에서 1단 6300rpm 언저리까지 바로 전환을 해도 변속으로 인한 충격이라든지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벨로스터 N DCT는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수동 변속기와 비슷한 성능을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벨로스터 N이 스포츠 루킹카가 아니라 본격적인 스포츠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수동 모델을 운전하지 못하지만 동승은 여러 차례 해봤어요. 2018년 10월에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런칭 행사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있었는데요. 그때도 차량에 동승해서 벨로스터 N을 간접적으로 느껴봤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 도로에서 동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이외에도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몇 차례 동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를 번갈아가며 타봤는데 거의 모든 운전자가 벨로스터 N 수동 변속기 모델이 수동 변속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엔진 회전수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정확하게 회전수를 맞추지 않아도 시동이 꺼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평을 했어요. 게다가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요, 서킷이나 와인도로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재가속하는 과정에서 RPM 떨어지는 정도를 좀 낮춰주는,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수동 변속기 모델에만 해당하고요. 이 DCT 모델에는 그 기능이 빠져 있고 해당 버튼이 있던 자리에는 NGC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동에 다소 익숙하지 않더라도 시동을 꺼뜨릴 확률이
적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수동 변속기 차량의 장점, 즉 최적의 조건으로 차량을 빠르게 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당시에 벨로스터 N 수동 변속기 모델을 운전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가로 스포크 아래쪽에 있는 N모드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안전주행 기능 몇 가지가 꺼져버려요. 왜냐면 서킷 같은 데서는 이런 ADAS를 켜놓으면 앞차와의 거리가 수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내고 원하지 않는 시점에 차량이 제동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 모드로 설정을 하면 그런 안전 기능들이 꺼집니다. 이 기능이 꺼진 상태로 공도에서 빗길 주행을 하고 거기에 이 차량의 최대 퍼포먼스를 다 내볼 때는 차량 자세 제어가 꽤 어려워지죠. 지금 현재 노멀 모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호쾌한 사운드를 생성하지 않고요. 팝콘 사운드 역시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N이 아닌 일반 벨로스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포츠 모드 이상을 사용해야 호쾌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 텐데요. 이 도로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지키면서 차량의 사운드가 바뀌는 거를 경험해 볼 거예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림 모드로 갈 때는 별 차이가 없고요. 순간 살짝 치고 나갈 때도 엔진 배기음이 스포츠 모드보다 무거워요.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배기음의 무게가 더 느껴지고요. 고속에서는 팝콘이 확실하게 튈 겁니다. 그리고 N모드 상태에서 깃발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 커스텀 모드로 진입합니다. 경고 문구가 떠요. 커스텀 모드 진행 시 ESC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집니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지만 이 소리 변화만으로도 달리는 재미가 배가가 돼요. 조금 전에 속도를 조금씩 줄였는데요. 그만큼 단수가 내려갈 때마다 배기 사운드가 웅웅 하고 울립니다. N모드를 사용하면 참 재미있는데요. 연비는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이 차량의 평균 연비는 노멀 모드 사용 시 리터당 11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스포츠 모드나 N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5km 이하, 그 이하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비가 리터당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제가 노멀 모드로 한참을 달렸더니 연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모드로 속도를 좀 낼 경우에는 연비는 다시 떨어지겠죠. 이 차량은 8단 습식 DCT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8단 모드를 펀드라이빙에 쓰는 건 아니에요.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은 4단에서 5단 이 정도까지고요. 그 이상은 사실 나머지 부분을 쪼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면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낮춰서 연료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8단까지 쪼개 놓은 거고요. 이 차량의 퍼포먼스는 4단 이하에서 발현됩니다. 기존 수동 모델의 경우도 서킷이나 고저차가 심한 와인딩 로드에서 4단을 중심으로 아래 위 한 단씩만 사용해도 주행에 무리가 없을 만큼 엔진 회전수 허용 범위가 넓었는데요. DCT 역시 비슷한 변속 로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벨로스터 N DCT는 수동 모델보다 80kg 가량이 더 무거워요.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N-Grain Shift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차량의 토크를 약 7% 정도 증가시키는 장치인데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버튼은 기존 수동 모델의 레브 매칭 기능 활성화 버튼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확실히 고속에서는 조금 전에 저속과 달리 계속 엔진이 우웅웅 거리면서 팝콘도 튀어요. 두둑두둑 뛰죠? 팝콘 튀고요. 여기에 N-Grain Shift를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퍼포먼스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올라가고요. 팝콘 엄청나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사용할 때 20초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후에 다시 사용하려면 최소 3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돼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엔그레인 시프트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하죠. 지금 2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깃발 버튼 N 모드 버튼을 길게 3초 누르면 ESC가 꺼지고 커스텀 모드가 작동됐습니다. 커스텀 모드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N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엔진, 변속기, ELSD, 배기 사운드, 차체 자세 제어, 스티어링, 서스펜션 이런 것들의 성능치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면 그래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차량 세팅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의 퍼포먼스를 높여서 빨간색으로 바꾸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 상태로 아파트 같은 데를 들어가면 이거 힘 꽉 줘서 돌리셔야 돼요. 지금은 스티어링을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안정적인 느낌만 있는데요. 주차하거나 이럴 때 스티어링 휠의 성능을 3단계 최고로 올려놓으면 손목이 뻐근할 정도로 스티어링이 묵직해집니다. 배기 사운드 역시 빨간색으로 해놔야 빵빵빵 팝콘 사운드 터지고요. 변속기 설정 역시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변속 타이밍이 빨라지고 변속 시 충격이 조금 더 높게 올라옵니다. 이거 역시 수동 차량에서 구현되는 느낌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DCT에도 별도의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벨로스터 N DCT에서 배기 사운드의 크기와 팝콘 사운드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은 자동차 검사 시 소음 문제 때문에 설정을 바꿨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 DCT의 주행성 그리고 특별히 추가된 스포츠 주행 기능들을 중심으로 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롭고 재밌으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